안녕하세요. 네, 5월 개강 반갑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업 들으셨던 쌤들 같은 경우 약간 궁금하셨죠? 오늘 어떤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인가. 저도 어제까지 약간 미심쩍었는데 아침에 다행스럽게도 조금 나아져가지고 그래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목캔디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월요일 강의 이제 시작인데요. 먼저 우리 받으신 자료 몇 가지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약간 그쵸? 무슨 날인가? 5월 첫날인데 나의 5월 첫 개강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집에 있나? 그죠? 대중교통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고 길에 차가 많이 없잖아요. 오늘 노동절이라서 그쵸? 완전히 다 쉬는 날은 아니지만 출근들 많이 안 하셔서 아마 나오시기 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노동절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쯤 되면 어린이날 있잖아요. 쌤들 아직도 어린이날 혹시 설레거나 선물을 받으시거나 전 한 번씩 엄마가 아직도 어린이날인데 뭐 해줘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래서 해달라고 그래서 뭐라도 해주세요 엄마 어린이날인데 그래서 하는데 약간 그쵸 부모님들 마음에는 계속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5월달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부하기가 제일 안 좋은 시점이에요. 5월 6월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들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공부할 때 슬럼프도 잘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자체가 되게 느슨해져요. 이때쯤 되면 좀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약간 스스로한테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주변에도 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를 괜찮아 좀 그래도 되지 뭐 너 열심히 했잖아. 그래서 7월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땐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7월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참 안타깝지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서 남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들이 나보다 열심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좀 덜하는 시점에 열심히 해주면 또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 되게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남들이 덜 할 때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이러면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5월 달에 또 열심히 해두시면 하반기 공부가 전체적으로 좀 편해지니까 이번 5월 6월 달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받으신 자료 먼저 확인을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강 직영상 쌤들은 스터디 신청서 받으셨습니다. 요거는 필요할 때 신청하십니다. 우리 1, 2, 3, 4월에도 받았고 7, 8, 9, 11월 달에도 받을 겁니다. 스터디 신청서는 계속 받을 거라서 그때그때 시점에 맞춰서 필요하신 경우에 신청해 주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가능하면 다른 전공간 편성으로 진행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내일까지 받으니까 오늘 내일 생각하셔서 필요하신 경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전에 스터디 진행하셨는데 스터디가 깨졌다 이러신 경우에도 스터디 하고 싶은 경우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인원 충원 때문에 한 번씩 여기다가 기존의 스터디원들 써서 제출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한 3분 정도 되시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서라고 해서 이건 강의 안내 자료거든요. 1월 달부터 나가는 자료인데 또 우리 강의에 맞춰서 새로 구성해서 드렸으니까 요거는 시작하는 시점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익히 인출 자료가 또 나갔습니다. 우리 3, 4월 강의 들으셨던 쌤들은 익숙하실 텐데 3, 4월 달에 인출을 요구했던 수준보다 좀 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좀 더. 그래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진도에 맞춰서 익히 인출 자료 드릴 거니까 요거는 우리 익히 암기 자료 책자 있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병행해서 개인 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도별로 계속 나가기는 하는데 따로 수업에서 다루진 않아요. 수업에서 다루진 않고 개인 공부 용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단 그죠? 대망의 진단평가 문제 60문제입니다. 60문제가 있고요. 오늘 할 겁니다. 진단평가 오늘 진행할 거라서 초반부에 강의 안내. 그러니까 오늘은 첫 시간은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으로 안내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진단평가 문제를 스스로 푸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진단평가 문제 풀이 같이 할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진도가 나갈 겁니다. 진도에 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는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풀이 자료를 내일 드려요. 풀이 자료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채점하실 때 막 제 설명드린 사항들 너무 빠르지 않아? 어떻게 다 받았으라고 걱정하지 말고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해 두시고 설명 들으시고 관련 자료들은 내일 풀이 자료 다 드리니까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간 수업 자료는 이러하고요. 이러하고 일단 오늘 전체적인 5, 6월 강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게요. 그 연간 계획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순차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이비인후과를 가서요. 비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와 그 스테로이드, 독한 약을 지금 쓰고 있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약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아프시면 난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약은 몸에 안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버티시면 치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아프면 너무 힘드시니까 안 좋을 때 계속, 왜 1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공부하는 내내 안 좋은 것은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평소 안 아프던 것도 내가 이런 데가 아프다니 하는 느낌으로 새롭게 아픈 것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플 때 빨리빨리 병원 가시는 거 되게 좋습니다. 약을 드셔야 돼요. 주사도 맞고 막 주사 주세요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주사 달라고 하시고 막 한 번씩 너무 기운이 없으시면 링거도 맞으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자, 저희 전체 강의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연간 계획서 있는데 이건 1년 전체 강의 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린 두 번째 페이지. 우리 1, 2, 3, 4는 지나갔죠. 지나갔어요. 이제 5, 6월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아직 공부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5, 6, 7, 8, 9, 10, 11 해서 와 7개월이네.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7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서 공부를 한 시간보다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절망적이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좀 그렇긴 하지만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 또 열심히 하면 된다. 자, 우리 5, 6월 강의는 첫 번째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우리 5, 6, 7, 8이 문제풀이인데요. 7, 8이 예상 문제 중심의 실전 문제 연습이라고 하면 5, 6월은 기출 중심의 영역별 기본 문제 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출을 소홀히 볼 수 없는 게 아마 전공 쪽은 기출 되게 신경 써서 많이들 보시는데 교육학은 의외로 기출을 되게 많이 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 수 자체가 대단히 많지 않다. 논술 기출 같은 경우에 좀 적다고 생각하셔서 그것만 적당히 풀어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논술 기출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당연히 봐야 되고 객관식 기출 같은 경우에도 꽤 그 주요 영역들을 거르는 데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5급 2차, 5급 우리 보통 행정고시라고 하는 5급 2차 시험에서도 교육직렬은 교육학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꽤 비슷하게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강의가 5, 6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했던 사항들을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실 텐데 근데 문제풀이 들어가면 처음에 겁을 많이 내세요. 내가 문제풀이를 할 수준이 되나? 난 아직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암기 인출이 완벽하지 않은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 인출이 완벽하게 되는 시기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지 않아서 시험 직전에도 나 완벽해. 암기 인출이 완벽해. 라는 기분은 절대 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저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게 안정적인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면서 특히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주요 영역들이 좀 이렇게 걸러지면서 키워드가 보여지는, 아,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냥 외우던 때하고 다르게 기출 문제를 풀시다 보면 인출이나 활용 연습들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단히 깊은 수준으로 학습이 되면서 확실히 암기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 푸시면 훨씬 더 잘 외워져요. 그래서 암기가 완전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영역별로 기출 문제를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러면 문제만 푸느냐, 이론은 전혀 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 풀면서 주요 이론들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좀 있고, 문제 자료에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보는 자료들이 있으면 또 추가 자료 같이 보면서 확인하게 되니까 생각보다는 이론을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글쓰기 연습 같은 경우에는 3, 4월 달에는 짧은 글쓰기 주제 드렸는데 5, 6월부터는 따로 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대신에 기출 문제, 논술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술 문제들 중에서 쌤들이 쓰고 싶은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주당 한두 개 정도씩만 체크해서 따로 쓰는 연습 진행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영역별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준비하셨을 텐데 오늘 수업 들으시는데 꼭 필요한 자료는 영역별 문제집 요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작년 문제집으로 보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문제집은 조금 어려워요. 문제집은 그때그때 추가되는 기출 문제들도 있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5급 문제랑 논술 문제 추가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빼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교육과정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전에 문제 순서가 약간 어수선하게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좀 완전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주 교재고 부교재는 요약 노트입니다. 요약 노트가 부교재인데 자, 얘는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필요하시는 경우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 거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나와 있던 거 보셔도 괜찮고 여유가 시간이 좀 되면 아마 추록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같이 보셔도 무리가 없고 요약 노트를 나는 그러니까 결국 서브 노트인데 그 문제 풀다가 아 이건 타일러 이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하면 타일러 이론 쪽을 이 책을 통해서 같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기본서를 계속 들고 다니긴 너무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쌤들 이제 좀 정리된 자료로 개인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보통 단권화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이거 쓰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수업 중간에 자, 우리 요약 노트 기준으로 몇 페이지 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추가 자료도 같이 확인해서 볼 거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 아, 나는 근데 이거 보기 싫고 기본서로 볼 거야. 기본서 보셔도 돼요. 정말 상관없어요. 기본서에 아, 요 내용이 어디에 있었지? 라고 해서 찾아서 보시면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 보셔도 됩니다. 개인 정리 자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셔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자료들 보시면서 내용이 여기에 있었어 해서 병행해서 보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 편한 자료들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정말 부가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히 암기 교재, 지금 암기 익히 제가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제가 수업에서 특별히 따로 지금 중에 다루진 않기 때문에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거는 필요하신 경우에 암기하시고 인출하시라고 제가 매 챕터 별로 인출 자료 드리니까 개인 진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추가로 이것저것 드리는 자료들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강의 진행 자체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주요 특성들 보시면 구조화 자료는 정비가 되면 드릴 예정이라서 새로 나오면 한번 드리거나 아니면 정비가 안 되면 기존 자료 한 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매 강의마다 형성평가는 있습니다. 오늘은 없죠. 오늘은 진단평가가 있죠. 근데 오늘 수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일 형성평가를 봅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형성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이전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모의고사, 대망의 모의고사. 저 모의고사 좋아하는데 쌤들도 좋아하시죠?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성장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4번 봅니다. 자, 우리 3, 4월까지 2번이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 5, 6월부터는 4번을 봅니다. 그럼 어떤 기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씩 보느냐? 2주에 한 번꼴로 보겠죠. 저희 전체 수업이 8주니까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2번 첨삭을 할 거예요. 개인 첨삭은 2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강, 직영상, 인강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첨삭할 수 있는 일정이 나와야 돼요. 2번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는 내일 모의고사를 볼 거라는 걸 늘 그랬습니다. 원래는 저희 1, 2, 3, 4도 재작년까지는 첫 주에 봤거든요. 첫 주에 항상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2주로 미루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첨삭 한 번 진행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5, 6월부터는 그게 어려워요. 첨삭을 2번 해야 되면 일정이 진짜 2번째 첨삭 일정이 죽어도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서 내일 봅니다. 내일 모의고사를 본다. 그 자세한 일정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 직강, 직영상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짜 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로 원하시는 경우 개별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일정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보자. 교육과 공부 계획이 4페이지에 먼저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주요 강의 일정 부분에서 자, 모의고사를 내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주차, 3주차, 5주차, 7주차 해서 홀수 차수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홀수 차수 화요일 날. 1, 3, 5, 7주차 화요일 날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내일 보는 모의고사와 그다음에 7주차에 보게 되는 3회차 모의고사 요 2건에 대해서 개별 첨삭을 진행합니다. 직강 나오시는 쌤들은 그냥 현장에서 다 강제로 걷어가 버리니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쌤들은 그 첨삭 게시판이 있습니다. 첨삭 게시판이 있어서 첨삭 게시판에 첨삭 일정에 맞춰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 모의고사를 올리셔야 합니다. 3주차 모의고사인데 1회차 모의고사 올리시면 첨삭 진행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서 해당하는 부분들 그것만 딱딱 일정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차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입니다. 전 범위 모의고사라서 내일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 행정까지 전체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째 모의고사는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2번째부터는 아마 진도 나간 부분까지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생기시죠? 그렇죠? 내일 모의고사를 본다. 당장 오늘 전체 영역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마음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동일하게 주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문자 주시면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니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로 문자 주시면 오늘 중으로 알려드리고 카톡은 제가 확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보다는 문자 주시면 문자로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주제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네, 그 정도죠. 그 정도. 그리고 주요 강의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영역별 문제집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교재 요약 노트는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나가는 자료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매시간 형성평가 자료 나갑니다. 그리고 익히 인출 자료는 챕터별로, 영역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부분 먼저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키워드 자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드리기 시작했던 자료인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기출 문제를 같이 봐요. 그러면 객관식 기출도 보고 논술 기출도 보고 5급 2차 기출도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나서 책만 보시기보다는 따로 그 나와 있는 주요 키워드들 이거 이론서에도 있었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네. 근데 이거는 답이니까 한 번 더 체크해서 받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 드는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보시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기 귀찮으실까 봐 만들어서 드립니다.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거는 1주차 수업을 다 진행을 하고 나면 오늘 내일 수업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은 챕터 끝날 때 드릴 수도 있는데 보통 주차별로 드리긴 합니다. 주차별로 드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자료를 한 번 더 드려요. 그래서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정도로 해서 그냥 들고 다니시면서 컴팩트하게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푸는 건데 결국은 키워드 암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드릴 거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랑 풀이 자료가 4번 있으니까 요 정도 자료라 월요일은 자료가 대단히 많진 않아요. 약간 요 정도입니다. 루틴하게 나가는 자료들, 특별하게 나가는 자료들이라기보다는 루틴하게 자료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월요일 공부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전체 공부 계획을 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한 번만 슬쩍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뺐죠. 1, 2, 3, 4는 지웠고 5월부터 이제 11월까지 있는데, 강의 들으시는 경우에는 이제 가끔 강의 들으시면서도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 주시는 분들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실 때는 딴 거 없어요. 뭐 하시면 된다. 그냥 강의 듣고 밀리지 않게 듣고, 제일 중요한 거죠. 밀리지 않게, 빠지지 않게 듣고 그때그때 하라고 하는 복습만 챙겨서 진행을 하시면 필요한 공부들 대부분 다 진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시면 쌤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해두시면 좋은 거, 월요일 중에 보시면 기본서 개별 정리를 하자, 개별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론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5, 6, 7, 8은 문제풀이죠. 그래서 약간 이전과는 공부 스타일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 2, 3, 4는 이론 강의라서 강의 복습이 이론 공부예요. 강의 복습하는 것 자체가. 근데 5, 6, 7, 8은 문제풀이가 주된 강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론 공부를 따로 챙겨서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이론 공부 양이 안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챙겨서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짧은 주제를 쓰는 연습을 주당 최소 1개씩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1개씩 쓰는 게 우리 논술 기출 문제 중심으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씩 써주시면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진행해 주시고, 우리는 강의에서 모의고사를 2주에 하나씩 보게 되니까 큰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최소한의 공부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는 강의 중에 요거보다는 좀 더 챙겨서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7, 8, 9, 10, 11월 달에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전체적인 활동량이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5, 6월 달에 공부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보시고 7, 8월 달이 되게 되면 교육학 공부 시간이나 공부 양은 좀 의미 있게 줄이시긴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5, 6월 달도 공부가 좀 되셨다 싶으시면 특정 시점부터 괜찮은 것 같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공부 양이나 시간 자체를 조금씩 더 조절을 해 보시는 것도, 그래서 전공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도록 공부하시는 거 중요하다. 자, 염두에 두시고 바로 6페이지 구체적인 공부 방법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수업을 듣고 나면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나 복습 어떻게 해야 되지? 복습을 어디까지 해야 되지? 뭐가 복습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약간 걱정스러우실 수 있어서 그걸 짚고 넘어갑니다. 자, 월요일은 2개를 같이 하십니다. 1, 2, 3, 4는 복습만 해도 되는 거였죠. 근데 월요일부터는 개인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개인 진도를 나가야 돼서 요걸 좀 챙겨서 해두시면 돼요. 자, 기본 강의 복습은 수강 당일에 바로 복습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부 이제 전공 수업 같은 경우에 월화에 같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당일 복습이 어려운 경우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당일 복습이 원칙입니다. 인강 들으시는 경우에도 강의를 쪼개서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냥 하루 분량은 하루에 듣고 그날 복습하고 치워버리는 게 공부 시간 자체가 좀 줄어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고 나서 복습을 하시게 되면 뭐가 복습이지?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문제와 보기와 관련 주요 이론 키워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암기가 가능한 사항이다, 암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우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문제에서도 외울 만한 키워드들이 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객관식 문항의 보기 중에서도 올바른 선다들이 있어요. 옳은 서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우리의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봤냐? 봤어요. 1, 2, 3, 4 이런 공부하시면서 봤었던 키워드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긴 한데, 책에서 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보면서 그걸 봤었던 때 느낌하고
문제에서 짧게 나온 선다에서 그런 키워드를 만났을 때 느낌 자체가 달라서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잘 외워집니다. 잘 외워지고 맥락이 붙어요. 문제라는 맥락이 붙어서 훨씬 더 편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객관식 문제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우리가 논술 시험하고 5급 2차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부적 사항을 디테일하게 다 암기하신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부 문제들은 문제도 문제지만 제가 예시 답으로 안내해 드리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암기를 해서 이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거 막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강의하면서 강조해 드릴 겁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 보기는 외우세요. 그다음에 이 답은 여기 있는 사항들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같이 봐두세요. 라고 강조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항들 중심으로 한 번 더 읽고 확인하고 외우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보는 형성평가 한번 보시면 대충 짐작이 돼요. 어떤 정도 수준으로 원하는지가 이제 확인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복습하시는 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복습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문제풀이 그 진도 나가는 거하고 이론 진도 나가는 건 밀도가 다르거든요. 밀도가 달라서 복습량이 좀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복습량이 제가 복습 시간이나 양이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줄지 않았다. 근데 줄기는 줄어요. 올해는 확실히 줄기는 줄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공부 이것만 하고 끝내도 되느냐? 아니다. 그럴 때 개인 진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두 가지 정도로 경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1월 달부터 공부를 진행하신 경우, 그 다음에 작년에 공부를 하셨다, 이전에 공부하셨다 해서 재수 이상이신 경우는 5, 6월 달이 되면 반드시 1.5회독입니다. 가능하시면 1월 달부터 하셨다.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개인 진도는 1회독이 아니라 2달 동안 1회독이 아니라 1.5회독이 되도록 속도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다, 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공부를 하긴 했지만 1, 2, 3, 4월 중에 개인 그 암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그냥 수업 듣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암기는 난 지금부터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1.5회독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1회독.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상태가 좀 많이 부족해. 너무 허덕거려. 1회독. 아니야. 나 지금 3, 4월 달에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 그럼 1.5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 진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개인 진도를 하는 게 뭐냐? 키워드 암기하고 인출하는 부분들. 그래서 3, 4월 달까지가 이해와 기본 키워드 암기였다고 하면 5, 6월부터는 이해는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해, 적용, 활용 연습들이 되고 있는 상태라 암기, 키워드, 핵심 키워드 암기를 좀 더 힘을 내서 해주시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드리는 자료가 익히 빈칸 자료입니다. 빈칸 자료라서 요 정도 수준에서는 암기 인출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채울 수 없는데 그렇게 채우려고 애는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셔도 괜찮고 요약 노트 가지고 암기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가 줄어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그거의 그 상학원 기본서 생각해보시면 그거 반보다 조금 적어요. 반이 조금 안 돼요. 그런 분량이라서 그 기본서 보던 때보다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보시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암기, 인출 연습 계속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회독을 한다는 것의 기준은 전체를 한번 돌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요 영역 있죠. 주요 영역, 교육과정, 교육행정, 그다음에 교육평가, 교수이론 및 공학, 그다음에 교육심리. 최근의 문제 트렌드를 보면 요 5가지 영역이 되니까 요 5가지 영역을 한 번 더 보는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 근데 하시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면 전체 영역 한 번 돌리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시고 후반부 한두 주 정도 좀 시간이 남거나 일정이 비게 되면 그 시점에는 제가 아까 그거 기출 키워드 정리해서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주요 영역은 한 번 정도 더 보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요게 개인 공부 방법입니다. 개인 공부 방법이고 세 번째 나오게 되는 스터디 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기존의 스터디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새로 짜서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5월 달이 되면 스터디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크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스터디에서 보통 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습 확인. 근데 복습은 문제집, 진도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형성평가 준비하듯이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5월 달부터는 이제 종이에다가 문제를 만들어 오지 않고 그냥 바로 구두로 인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니까 좀 속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론 진도를 아까 1.5회독이나 1회독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걸 놓치기가 쉬우니까 스터디에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1.5회독 정도 속도 내서 요것도 같이 그냥 책 보고 물어보는 정도 아니면 익히 빈칸 자료 보면서 인출해 보세요 하고 물어보는 정도 괜찮으니까 구두 인출 중심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형성평가 형식으로 문제 제작해서 푸는 것도 괜찮고 구두 인출해도 된다고 하는데 스터디를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지를 만들어 오는 게 더 나아요. 구두 인출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그 문제지를 만들어서 풀고 체크를 해야 틀렸을 때 틀렸다고 얘기하고 맞았을 때 맞았다고 얘기를 하지 서로 아직 그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처음 하는데 틀렸을 때 틀렸다고 바로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틀린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내가 그 답을 듣는 입장에도 그냥 정신 놓고 들으면 맞는 것 같아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익숙하지 않다. 스터디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문제를 만들어 오시는 거고 우리 늘 했고 괜찮아. 우리 좀 익숙해진 사이가 됐어. 그러면 구두 인출 진행하시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그 글쓰기 봐주는 게 좋아요. 요 글쓰기는 오늘 이제 문제 보시면 샘플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논술 기출 문제를 주당 하나나 두 개 정도씩 정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한 단락 쓰기 해오시면 그거 서로 읽고 피드백 주고받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주고받을 때도 피드백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다른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조원분들이 나한테 피드백을 많이 안 준다 를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잘 써서 안 주는 걸 거예요. 보통 피드백 줄 게 없어서 안 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피드백이지만 그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쓰기가 싫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터디에서 써서 읽어주기를 하면 써야 되죠. 안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쓰는 걸 강제하는 게 제일 커요. 글쓰기 봐주는 스터디의 목적은 그 읽어주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한다기보다는 쓰기 싫은 글쓰기를 강제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다음에 그 김에 남들이 쓴 걸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러니까 사실 글 쓰는 방식은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제가 한 번씩 지적하는 글쓰기 방식들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읽어보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네. 지적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적받아서 고칠 수도 있고 난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니까 그런 연습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이어서 보시면 맞춤법 부분 나오는데 진짜 이건 혹시나 해서 보는 부분이에요. 내일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내일 모의고사 볼 거라서 우리 글쓰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실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굉장히 빠르게 슬쩍슬쩍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맞춤법에서 쌤들 실제로 맞춤법 많이 안 틀리십니다. 안 틀리시고 저도 틀리시더라도 실제로 점수를 빼진 않아요. 맞춤법 틀린 거 고쳐는 드리지만 점수 감점을 하진 않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1번에 던과 든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든을 쓰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할 때는 던을 쓰죠. 애매하면 쓰지 말고 딴 거 쓰세요. 논술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추다, 맞히다 이건 굉장히 많이 틀리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건 맞히다, 맞히다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혹시나 되는데 정답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맞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거나 목표하는 지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서술을 할 때는 맞히다라고 쓰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3번, 4번 요 부분이 이어지는 건데 로서로서, 뭐뭐함으로써, 뭐뭐함으로
요거 구분은 되게 고질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뉘앙스만 놓고 봐서는 가끔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로서 같은 경우에도 안 쓰는 게 좋고, 애매하면 써나 서를 빼고 로까지만 써보세요. 근데 로까지만 썼는데 말이 되면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서나 써를 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로서는 자격이고 로서는 도구잖아요. 근데 한 번씩 우리가, 그러니까 로서 같은 경우에 앞에 사람이 오면 무리가 없기는 한데, 사람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을 매개로 해서 로서나 로서를 쓰는 경우는 사실 맞게 써도 채점자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판단하게 될 위험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건 진짜 헷갈려요. 대학 교재들 있죠. 교수님들이 박사학위 받은 문과 쪽, 교육학 쪽에서도 쓰신 책들 보면 로서 엄청 틀려요. 엄청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순간 뭘 생각을 잘못하면 안 틀렸는데 틀리게 느낄 수도 있고, 헷갈려서 틀리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우리 답 쓸 때도 어지간하면 좀 피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함으로써와 함으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받침이 살아있는 게 맞는 말인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서 함으로라고 써야 하는데도 함으로써라고 쓰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함으로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무엇 하는 것을 통해서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함으로는 뭐뭐 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서 의미상 구분해 두시고, 애매하면 풀어서 쓰자.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풀어서 쓰면 좋겠다. 훨씬 더 안전한 서술이다. 그 다음에 바람은 요새 잘 안 틀리기는 하는데, 우리 요거는 그 글래서의 현실치료 기법에서 WDP 기법 있죠. 거기서 첫 번째 바람의 확인이라는 거 1단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수하지 마시고요. 다르다 틀리다는 요새 틀리게 쓰지 않으시죠. 잘 쓰시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미 애매한 부분들은 헷갈리게 쓰지 말고 명확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 별것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 그게 오케이. 요게 좀 이따 봐도 되는데, 제가 높아시면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볼까? 객관식 기출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객관식 기출을 보고 나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적절한 게 3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게 하나죠. 근데 오답지는 원래 안 보는 거예요. 틀린 서술은 볼 필요 없어요. 틀린 서술은 내용 자체를 아예 틀리게 쓴 경우도 있고 다른 사항들에서 가지고 와서 쓴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서 실제로 쌤들이 개인 복습하실 때 키워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형광펜 하나 딱 들고 키워드만 체크해서 문제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빠르게 넘기면서 볼 때 키워드가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 체크해두고 사회적 배경 체크해둔 다음에 지식정보 폭발적 증가, 지식 생성 소멸 주기 짧아, 다양한 직업 등장, 평생 직장 개념 약화, 요 부분을 맞는 서술인 거예요. 요 1, 2, 3번에 있는 선다가 옳은 서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옳은 키워드만 체크를 해두시고 책을 빠르게 넘기면서 보시게 되면 키워드 확인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